자, 먹이 사슬, 먹이 그물 관련 지문인데, 저도 지금 여기 읽지는 않았어요. 1문단이랑 일단 2문단 정도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문제 들어가기 시작할 건데, 흐름만 간단히 파악해 봅시다. 자, 생물학적인 군집에서, 일단 생물학적 군집의 정의가 나왔죠. 군집의 구조와 동태는 영양 구조에 달려 있다. 먹이 관계에 의해 에너지는 1차 생산자인 식물에서 초식동물 그리고 2차, 3차인 육식동물로 이동을 한대요. 그리고 마침내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분해자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먹이 사슬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먹이 사슬이래요.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지금 개념이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잘 이해를 해주시지 않으면은 지문 잘 못 볼 거예요. 먹이 사슬이란 생물 간에 먹고 먹히는 이런 바로 위에 설명된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생태계에서 대부분의 생물종은 몇 개의 서로 다른 먹이 사슬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라면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겠죠. 쌀국수도 먹고, 그것들이 전부 다 먹이 사슬이란 먹이 사슬의 한 연결고리 라고 한대요. 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것을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한대요. 복잡하게 얽혀 보이는 이것이. 그걸 먹이 그물이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먹이 그물이 아무리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먹이 그물 안에 각 먹이 사슬은 늘 단 몇 단계로만 이어진다. 먹이 사슬은 왜 이렇게 짧을까? 요거 뉘앙스가 되게 강조하는 뉘앙스예요. 먹이 그물이 아무리 복잡해도 먹이 사슬은 이렇게 짧기만 해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인 에너지 가설은 먹이 사슬을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사슬의 길이가 제한된다는 거죠. 이쯤까지 읽으면 슬슬 첫 번째 문제, 간단한 사실확인 문제 보시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2문단 정도까지 전부 다 읽고 풀어도 괜찮고요. 영양 효율은 또 정의가 됐네요.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인데, 이 영양 효율은 낮대요. 일반적으로 10%야. 한 영양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90%는 없어져 버려요. 다음 단계로 전달될 때. 이렇게 소실되는 에너지의 양은 먹이 사슬이 길수록 커질 것이고, 이는 생태계를 이루는 가장 높은 단계의 육식동물의 풍부도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이 사슬에서 한 단계를 건너뛸 때마다 에너지의 90%가 소실되니까 사슬이 길수록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최상위 포식자는 망할 거라는 거죠. 에너지를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낮은 에너지를 전달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가설 그리고 동적 안정 가설, 동적 에너지 가설은 짧으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어봅시다. 짧은 먹이 사슬이 안정적이래요. 그러니까 개체군이 바뀔 수 있잖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개체가 멸종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 하위 생물이라면 개를 먹이로 사용하는 상위 개체군이 생존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있는 상위 개체군 역시 생존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먹이 사슬이 길수록 개체군의 변화, 가변적인 환경, 변할 수 있는 불확실한 환경 아래에서 최상위 포식자들은 먹이 사슬이 짧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문제를 풀어볼까요? 먹이 사슬의 길이는 외부로 소실되는 에너지의 양과 비례관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 가설. 에너지가 부족하면 사슬의 길이가 제한된다. 짧아진다.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관계에 있는 거 맞죠? 짧아지면 짧아진다. 적어지면 짧아진다. 2번, 아무리 복잡한 먹이 그물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는 먹이 사슬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이사슬이 모여서 먹이 그물을 형성하는 거니까 1문단 읽었으면 당연히 동그라미 치는 거고요. 먹이사슬이 길수록 한 영양 단계와 다음 영양 단계 사이에 먹이 그물은 복잡하게 엮어진다. 요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역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읽어보면은 먹이사슬은 생물들 간에 이렇게 먹고 먹히고 얽히고 설킨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길수록 당연히 먹이 그물은 복잡하게 엮어진다.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애초에 전제 자체가 먹이사슬은 절대 길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먹이 그물은 한 영양 단계와 다음 영양 단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어들을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한 건데, 한 영양 단계와 다음 영양 단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애는 사실 먹이 사슬이죠. 먹이 그물이 아니라. 이거는 책에서 이거는 해설을 뭐라고 해놨냐? 해설을 살짝 봐볼까요? 뭐라고 했냐? 과학 몇 번 지문이야 이거? 9번 지문인가요? 1번에 먹이사슬의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정답인 이유가 이렇게 나왔어요. 먹이사슬의 길이가 먹이사슬 속 한 영양단계와 다음 영양단계 사이에 먹이 그물의 복잡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이 글의 내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자, 먹이사슬은 언제나 일정?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먹이사슬의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2문단과 3문단의 에너지 가설, 기억이랑 그리고 니은, 동적 안정 가설이에요. 그쵸? 먹이사슬의 길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애는 2문단과 3문단의 에너지 가설과 동적 안정 가설인데, 얘네들을 봤을 때 얘네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얘네들은 먹이사슬은 짧다, 언제나 몇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는 요렇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먹이사슬의 길이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한 영양단계와 다음 영양단계 사이에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엮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착각을 할 수가 있죠. 분명 먹이사슬은 생물 간에 먹히고 먹히는 관계, 처음에 제가 그림 그렸잖아요. 먹히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그물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늘어나면 당연히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엮어지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런데 전제는 먹이사슬은 길지 않고 늘 몇 단계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상정하고 있는 전제에 반하는 내용이죠.
추론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라고도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부러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제시되어 있는 내용으로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먹이사슬이 길어질수록 먹이그물이 복잡하게 엮어진다는 인과관계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만은 이 안에 정보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적절하지 않은 A입니다. 별로 좋은 애는 아니에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4번.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는 뭐예요? 가변적인 환경 아래에서는 먹이사슬이 짧아야 한다. 짧은 게 생존할 수 있다. 식물의 에너지가 초식동물을 거쳐서, 이건 뭐예요? 영양 효율이죠. 식물, 초식동물 10% 남고 초식동물에서 1차 육식동물 10% 또 하면은 1%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이렇게 찾는 것보다 기역이랑 니은을 정확히 이해를 해주고 나서 쭉 본 다음에 느낌을 받는 것도 좋을 테고, 아니면 뭐 하나씩 판단해도 되는데, 자, 사실 근데 뭐 생각하는 힘 늘리는 데는 제가 방금 말한 후자, 얘네들을 이해하고, 아닌가요? 후자가 아닌가요? 얘네들을 쭉 이해하고 나서 쭉 보고 나서 체크 딱 하고 넘어가는 게 사실 훈련하는 데는 더 좋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잘 풀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판단을 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역은 인접하는 영양단계 생물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니은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라고 전제로 하고 있는데, 먹이사슬이라는 것 자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당연히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애가 없으면은 죽는다는 거잖아요. 얘는 에너지의 측면에서 말한 거고, 얘는 생존의 측면에서 말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둘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애죠. 자, 니은은 영양료율이 상위 영양 단계의 풍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니은은 영양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역이 영양 효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에너지의 생성과 소비의 과정에서 분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분해자의 역할이 뭐죠? 분해자가 여기 나오나요? 다른 부분에 뭐 분해자가 나오나요? 딱히 분해자가 왜 나왔냐, 근데? 분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분해자라는 거, 여기 있구나. 마침내 에너지는 영양 단계를 따라 분해자까지 올라가는데, 이는 먹이사슬을 표현할 수가 있다. 여기서는 뭐예요, 근데? 육식동물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육식동물 위로 올라가면 분해자가 된다는 거네요. 분해자가 근데 뭔지는 모르죠. 여기서도 언급을 안 하고 있고, 분해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아니죠. 자, 기역과 니은은 모두 에너지가 먹이사슬을 통해 하위 영양 단계로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전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죠. 이건 그냥 먹이사슬의 기본 전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양구조와 먹이사슬의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냥 뭐 여기에서 이렇게 막 정보를 찾아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먹이사슬이라는 단어, 개념에 전제되어 있는 애인 거죠.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생태계에서의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그물 구조를 갖고 있기에 먹이사슬이 짧다고 보고 있다. 그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슬이 짧다. 이 인과 관계는 딱히 나와 있지가 않죠. 그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먹이 사슬이 짧다? 딱히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억 니은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얘를 지금 안 읽었는데, 안 읽은 부분에서 얘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나왔네요. 먹이 그물을 통해 봤을 때 인접하는 영양 단계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런데 이게 먹이 사슬이 길수록 점점 더 복잡하게 엮여진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하네요. 이거 제시된 내용이긴 하네요. 너무 앞에만 보고 풀라 그래서 이래서 전체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풀기는 풀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근거가 있네요. 그냥 앞부분만 보고 풀어보려고 앞부분만 봤어요. 나머지 한 문제를 풀 텐데 얘는 아마 뒷부분까지 읽어주고 풀어야 될 거예요. 자, 보기는 언제나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지문의 어디와 왜 이렇게 눈이 간지럽냐? 지문의 어디와 연결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주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고 3단계의 영양 단계, 즉 식물성 플랑크톤, 동물성 플랑크톤, 물고기로 이루어진 호수에 이렇게 먹이사슬이 이루어져 있네요. 호수에 생물군집이 있다. 이 호수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 수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 무슨 말일까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수가 증가했으므로 동물성 플랑크톤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증가한 수를 전부 다 먹지 못했어요. 그렇겠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문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을 읽어줘야 되는데 상향식, 상향식, 하향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도 상향식이죠. 그쵸? 상향식 3개, 하향식 2개예요. 어떤 게 답일 확률이 높을까요? 상향식이 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상향식부터 봐주는 게 좋을 겁니다. 상향식 모형 볼까요? 낮은 영양 단계로부터 높은 영양 단계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위에 예에서 VH의 상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VH가 뭐예요? 식물의 증가가 초식동물의 수에 영향을 주지만 그 반대는 성립하지 않는다. 뭐예요? 초식동물의 수가 증가한다고 식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초식동물의 수가 식물의 수와 초식동물의 수랑 뭐라고 말해야 되냐? 초식동물의 수가 증가하더라도 식물의 수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낮은 영양 단계로부터 식물성 플랑크톤으로부터 동물성 플랑크톤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이 경우 무기영양물은 식물의 수를 조절하고 식물수는 초식동물의 수를 조절하고 이들은 다시 포식자를 차례로 조절한다. 이를 단순한 상향식 모형은 이런데 이게 이거랑 구조가 같죠. 상향식 모형에서 상위 영양단계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영양단계의 개체수를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위상향식 모형에서 무기 영양분을 인위적으로 공급한다면 무기 영양분이 뭐예요? N이죠. 얘를 인위적으로 공급한다면 상위 영양단계의 식물의 수가 증가할 거고요. 군집에 포식자를 더하거나 제거한다 하더라도 하위 영양단계에 미치는 효과는 없대요. 무조건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 위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영향이. 자, 상향식 모형이라면 물고기의 개체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호수 수질의 개선,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미미하겠죠? 상향식 모형을 따르는 경우 식물성 플랑크톤을 제거하면 물고기의 개체수 역시 줄어들게 되겠죠. 식물성 플랑크톤을 줄였을 때 위로 동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고 그러면 물고기가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5번 봅시다. 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 식물성 플랑크톤을 제거하자 동물성 플랑크톤 수도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다시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늘어났다면 동물성 플랑크톤의 수가 줄어든 것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향식 모형이 아니죠. 딱 봐도 하향식 모형을 안 읽어도 하향식 모형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나머지 3, 4번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풀어봤어요. 필요한 부분만 찝어가지고 야, 이것도 결국은 결국은 다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애였네요. 사실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인데 요것은 많이 경험을 해보고 분석을 해보면서 스스로 느끼셔야 느는 거라서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